정치는 조근조근 이 두 분의 이름에서 나온 코너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응천 전 국회의원. 조응천의 조, 김근식의 근, 조근조근. 그런데 두 분 얘기하다 보면 조근조근 안 되죠? 요즘 세상이 좀 조근조근 되지 않는 것 예,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특히 조응천 의원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지분하겠습니다. 작은. 작은 되고요. 자, 오늘 김근식 교수가 나왔는데 역시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오늘 아마 조근조근 코너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상황도 국회 상황대로 저희가 지켜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 있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또 대구 현지에서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국민들, 시민들은 불안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정작 정치인들은 회피하고 쭈뼛거리고 모호한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의 리더십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명한 입장을 전달드리고 믿고 따라와 주십사. 정면으로 말씀드리고 설득드려야 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십사. 그런 순간이 왔다. 제가 그 길을 가겠다. 뭔가 각오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지난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개선언 예. 그걸로 온 당이 이제 거의 들쑤셔져서 엉망이 됐을 때 저는 힘이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좀 지도자급 인사가 예. 깃발을 선명하게 예. 들고 장동혁의 이 윤어게인 노선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한판 승부를 벌여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여기저기 많이 드렸어요. 제가 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다들 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을 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시기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자신 있게 나를 따라 보세요.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 누군가 다 깃발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에서 저하고는 요즘 소통이 없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타이밍상 거기 가가지고 어떤 그 보수 재편 또는 진짜 보수 재건 이걸 위한 선명성을 보이는 건 좀 타이밍상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조응천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게 예전에 토크 콘서트 할 때처럼 전국 각지에 있는 팬들이 모여드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구를 갔으면 그럼요. 대구 사람들을 현지분들과 만나는 소통하고 거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서문시장 일정이 아직 내일 12시로 내일인데 됐습니다. 예. 서문시장을 갔는데 인파가 많이 몰렸다. 예. 그런데 뒤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예. 저분들이 서문시장 상인분들이 그렇죠. 아니고 외지에서 전국에서 온 한동훈 전 대표 팬이더라. 예. 이러면 이게 본질이 완전히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심 경청 로드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미리 가서 여기저기 들려보고 오늘도 또 사람들 만나고 내일 서문시장에 있는 대구 상인들 대구 시민들을 만나서 듣고 호소해야지 전국에서 버스로 타고 올라오신 팬들을 거기 서문시장에 다시 만나는 건 제가 볼 때 득보다 실이다. 그런 쓴소리를 한번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팬들도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팬들도 예.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조응천 의원께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오늘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전달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리고 또 재선급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당의 진로 노선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중진들 만남 관련해서 이종배 의원과 최보현 대변인의 이야기 그다음에 재선들의 요구사항 관련해서 엄태영 의원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질의하신 부분 양쪽 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님들께서 노선 변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감, 그런 부분에 깊이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긴 합니다. 예,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진로와 현안에 대해서 아직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 의총을 열어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노선과 현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각 권역별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우리 빨리 마무리 짓자는 어떤 그런 데서 최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다 모아졌습니다.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한쪽으로 모아지면은 그것을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어떤 이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 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최보현 대변인, 최보현 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 그를 맡고 있는데 중진들 얘기 중에 뭐 노선 변화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또 굳이 그 부분은 또 바로 잡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엄태영 의원이 끝장 토론 제안하면서 당이 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전달해 드린 과정에 기사가 떴네요. 조금 전에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했던 법 왜곡죄. 판검사가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홍천 의원이 보는 국민의힘 상황. 뭔가 이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대구 경북 의원들이 사실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의원들은 오늘 아마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한 뭐 투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당의 진로에 관한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중진과 재선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가하다 싶네요. 한나라당 때 차떼기 사건 벌어지고 그때 천막 당사 옮기고 그랬죠. 박근혜 당시 네. 대표의 천막 당사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반성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생각을 갖게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혁신위에서 당 대표부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라. 그때 당 대표가 최병렬 당 대표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중진 의원들 뭐 3선, 4선 이런 분들 또 핵심 의원들 37분이 연쇄적으로 예.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백척간두에 뭐 처했다. 예.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진 뭐 120 몇 석, 130석 가까운 그렇게 기사회생을 했었죠. 지금 이 중진들 말씀 보면은 이거 뭐 밥은 맛있게 져야 되겠는데 뭐 돌도 좀 빼고 좀 이렇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굶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뭐라 그랬냐? 뭐 심사숙고하겠다. 아니 이 뭐 무슨 이 외국하고 외교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뭐야 나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뭐 그렇잖아. 왜 다른 나라하고요? 그리고 이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예.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제가 보기엔 다양한 의견이라는 건 나는 확고하다. 나는 윤호개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내 확고한데 그렇지만 또 하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니 한번 들어는 볼게요. 그리고 고민할게요. 근데 나는 갑니다. 이거는 아주 뭐저 둘러서 얘기하는. 근데 결론은 처음에 들으면 좀 허무하지만 곰씹어 보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중진들이 그 최고 중진 회의를 만들어서 뭐 다시 제도화하겠다. 예, 그게 없어졌죠. 원래 있었는데. 예, 뭐 예. 이런 진취적인 것도 했다. 아니 그러니까 말 들어줄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앞으로도 중진들 말씀 계속 잘 들을게요. 다양한 얘기 듣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거고 그리고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의총에서 그 재선 모임의 엄태영 예.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의총 요번에 이거 열리면은 아마 뭐 난리가 날 거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몇 명 얘기한 거 말고는. 근데 뭐 당명 변경 가지고 뭐 한 시간 끌고 예. 또 지역 통합 문제로 또 1시간 끌고 그래서 이 뭐냐 그러고 끝에 남은 분이 뭐 30분밖에 안 됐다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때도 당 내에서 이 방탄 문제라든가 뭐 당내에 그때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의총 열면은 앞에 이런 걸로 시간 다 끕니다. 예. 이게 안 돼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진들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끊어라. 장동혁 대표 이런 상태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지휘할 수 없다. 분명하게 해라. 아니면 그만둬라. 뭐 이렇게 단일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또 하나는 분열은 절대 안 된다. 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뭔가 그 혁신과 변화를 그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막는 목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열은 안 된다. 즉 현 체제, 네. 현 지도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친윤 중에 친윤이고 대통령과 수없이 술을 마시고 교류했던 분이고. 탄핵 정국에서 또 한남동 관저에 제일 그럼요. 앞에 있고 저 구치소도 갔다 오고. 그럼요. 예. 그랬던 분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윤 어게인 선언으로 이제 당이 내용을 겪으니까 최근에 와서 속죄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우리 이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장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 중진 예.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영남 지역의 지역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 중진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것처럼 이런 중차대한 이 위기 상황이 오면 깃발을 선명히 들고 걸어야 돼요. 저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당대표 재신임을 걸려면 나는 의원직 걸 테니까 나한테 제기한 사람도 걸어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쭉 있었잖아요. 4선 하신 분이 한 번 더 하면 뭐하고 5선 하신 분이 한 번 더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깃발을 들고 그래 걸자. 그러면 의원총회 끝장 토론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해서 표결해서 네가 오르면 내가 그만 불출마하고 네. 내가 오르면 당신 나가라. 아니면 전당원 투표해서 전당원표 당원들에게 다 물어봐서 장동혁 네가 좋다고 하면 우리는 고개 숙이고 나가고 불출마하고 우리가 옳았다고 하면 널 그만둬라. 뭐 이렇게 결기 있게 한판 대결을 벌여야지. 나서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분열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해버리면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현재 상황 지난번에 재신임을 조건부로 건 거 네, 아니야. 네. 나는 걸 테니 너희들은 뭘 걸 테냐. 그렇죠. 너희들도 건다면 나도 걸겠다.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겼다고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전당원 투표 지금 한다. 네. 오케이. 하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신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들이 네. 장동혁 대표 네. 취임한 네. 이후에 상당히 많이 그렇지, 들어와서 늘었으니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장동혁 대표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대패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근거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다른 게요. 예. 재신임을 걸면 그 장 대표 생각의 추측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재신임을 하면 되게 재신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2월 20일 선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2월 20일 장 대표의 윤어기인 공식 선언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신임은 당원 투표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강제 교체 때도 이거 물어봤죠. 후보 강제 교체를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반대합니까? 예. 당명 개정에도 물어봐요. 당명 바꾸는 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2월 20일에 장동혁의 뜬금없는 윤어게인 선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전당원 투표로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예. 그러면 저는 충분히
반대 여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깃발을 선명히 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못하는 게 당원이 아니니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하면 이것으로 장동혁이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출마로 쫓겨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재신임이 아니라 그 220 선언에 대한 찬반을 했는데 장동혁이 이겼어. 예. 그러면 오늘 보수 일간지의 그 칼럼도 그런 내용이던데 전당원 투표를 확인을 해보자. 한데 확인해서 정말 완전히 태극기라든지 윤어겐 세력에 물이 들었으면 예. 이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당에서 그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남고 우리는 나가서 그렇죠. 예.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이후라도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없겠습니다만 예. 저는 지방선거 만약에 폭망을 하게 되면 폭망 이후에 예. 당의 진로를 놓고는 그런 식의 전당원 투표의 의사결집을 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새로운 길을 서로 모색하든 간에. 예.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오늘 MBS의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2주 만에 나왔는데 제가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5가 나왔어요.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가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17. 이게 아마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치일 겁니다. 17. 5%포인트랑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자,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고 95% 표본오차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오차 응답률은 14.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잘한다 43 잘못한다 42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 23 잘못한다 62 지방선거에 여당의 힘 실어야 한다 53 야당의 힘 실어야 된다 34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봤는데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의 뭐 정치적 본거지라는 데 아닙니까? 자, MBS의 이번 조사 제가 지난주 거를 한번 좀 보고 싶긴 한데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28 국민의힘 28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가 좀 튀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나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MBS 조사에서. 이게 지금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튀는 거라고 일 수도 있다라고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32, 32 대구 경북에서 다른 조사기관에서 한 거죠? 예. 그것도 ARS 아니고 전화 면접인데 그랬던 게 있어요. 이게 튀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추세가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도 MBS는 뭐 67로 지금 과반을 최고치라고. 그러니까 대구 예. 경북 지역에서도 과반을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저 선거인 날 되면 또 이대로 안 간다라는 예. 불신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저 관성대로 좀 하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작년서부터 저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감지를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는 다를 거다 안 찍어준다 그대로 뭐 어디 뭐 맡겨놨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계속 들어왔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뭐 상황이 개선됐다거나 혹은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당이 움직인 적이 제 기억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여론조사에서도 타이가 나오고 그렇게 하네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힘 취재하는 젊은 기자들 뭐 보면 장동혁 지도부나 취재에서는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런 조사 결과를 믿고 해볼 만하다.
지금 오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현직 단체장들 다 스스로 이번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해라. 아예 공개적으로 또 이런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동혁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예. 다 듣고 나서 뭐 자기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전해진 말로는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하고 뭐 일부 어디 방송사 MBC 방송사의 특정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의 책임 당원들과 당원들은 나의 도전에 많이 동조한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가야 가야 한다는 네. 의견이 70%가 넘었다. 넘는다는 MBC, 그 MBC 여론조사 결과, 맞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가 예. 아니라 그렇죠. 예. 그거하고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예. 그럼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당이 예. 지금. 이런 착각 속에서 그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계속 이게 울리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지금 현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는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정기적으로 하고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상당한 추이의 그러니까 트렌드의 신빙성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드디어 20%대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이번엔 17%로 떨어졌다는 건 10%대라는 건 이건 거의 죽음이거든요. 수치 자체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이라는 국민의힘의 본거지에서조차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수많은 중진들이 대구시장 경북지사 하겠다고 다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해서 뭐 합니까? 저는 수도권을 내주고 대구 경북에 갇혀버린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안아버리면 2018년 지방선거가 딱 그렇게 또 그랬죠. 나왔죠. 예. 그 두 군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2년 뒤에 총선 그 뒤에 대선 정말 저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마지막 위기를 마지막 기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네요. 예.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구도 우리가 이긴다.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선다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가 됐고 실제로 뭐 대구 지역 언론사 기자를 만났더니 여론조사 이런 거 대구 지역 언론들이 해보면 대구는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변수는 대구 경북의 통합이 변수죠.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방선거 치러진다면 그쪽 광역단체장에서 그 민주당이 후보가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북 지역에 또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경북 지역은 대구보다 더 강고하죠. 예. 근데 아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뭐 경선을 흥행시켜야 된다. 예. 뭐 지금 현직들 기득권은 예. 인정하지 않겠다. 뭐 팔을 자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체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가야지 뭐 이런 걸 하지. 지금 체력이 저하됐는데 팔 자르면 죽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같으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시장으로 영입합니까? 뭐 도의원으로 영입을 합니까? 어제 뭐 회계사 어디 또 회사의 매니저 이런 두 분을 그러니까 또 영입했던데. 지방선거는 예. 그 성격상 예. 영입해가지고 어디 내놓기가 참 못해요. 사실은 자리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인재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시장 군수에 나가는지 도지사 근데 어떻게 시장 광역시장에 군수를 나가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 그 인재 네. 영입이라는 건 아니면 어디 시의원에 내보낼 사람을 영입한 건지. 예. 그리고 뭐 시의원, 도의원 영입을 했다. 그게 또 얼마나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게 정당 지지율이 이런 상황이고 또 이번 지선에서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과반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 뭐 새롭고 뭐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어쨌든 독소 빼고 결집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그 32대 32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이 나온 거는 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렇군요. 예. 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4월 동안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거고요. 김근식 교수가 언급한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는 그 MBC 조사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조사 결과로 지난 11일부터 13일 4월 동안 100%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한국일보의 최문선 논설위원 저 칼럼을 봤는데 TK가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여기에 이제 이 대구 경북 여론조사 민심 이런 걸 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아무리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짧게 그냥 가겠죠. 자신의 길은 마이웨이. 그럼요. 이미 선언했고. 윤 어게인 예. 절연 없이 예. 절연이 아니라 전환. 예.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 그러니까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과의 절연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예. 거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이웨이로 가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더 뿜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이 국민의힘 소속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예. 제가 또 힘도 없고. 예. 서울시장 후보도 오세훈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했으니. 현역 단체장들 다 그만 나갈 생각하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 군기잡기예요. 박현준 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지사 너희들 자를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어 개기지 마. 김태훈 지사를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에게 그 지역구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저 무리한 발언도 예. 바로 그런 군기잡기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 윤리- 오세훈이 떠드는데 같이 끼어들지 마. 오세훈 시장 그러면 뭔가 결단해야겠네요. 만약에 김근식 교수의 전망대로라면. 그래서 오 시장이라도 좀 지도자급이니까 결단해서 선명한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예. 벌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얘기는 그럼요.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멍하니 있다가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본선 나가서도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국민의힘 간판 들고. 예. 그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모르고. 아, 서울시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뭐 신동욱 의원이 예. 자기가 당이 부르면 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요? 그분은 요즘에 조금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아, 국회의원직을 예, 어떻게 또 다시 왜냐하면 4년을 예. 원에 있었던 예.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예. 신동욱 의원은 뭐 그런 거 고민 안 할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심을 못 하실 거예요. 예. 배지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네요. 그런데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왜 얘기?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뭐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지사는 뭐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 그렇죠. 김은혜 선수 의원도 김은혜 의원도 불출마하겠다고 뭐 그랬다는. 당연하죠. 맞지 어떻게 돼요? 예.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또 경기지사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러면? 그리고 어쨌든 윤리 동원해 가지고 정적들 다 자르고 그 철옹성 같이 만들었다가 언젠가는 이재명 정부가 헛발질을 할 거다. 그때 카운터 펀치 세게 날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그 계산인 것 같아요. 네, 그건 것 같아요. 누가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있을까? 민주당은 하루 지나면 다 통과시키는데 이럴 때 그거 말고 차라리 이거 당의 진로를 놓고 장동혁 대표의 끝장 그걸 토론하는 게 놓고 낫지. 그거 갖고 끝장 토론하는 게 낫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중이니 의원총회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핑계죠. 알겠습니다. 조근조근 오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있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